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뉴욕이고요. 뉴욕 아래쪽에 있는 뉴저지에 와서 첫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조코피TV 구독자 32명과 오늘 도착을 해서 잠깐 또 시간을 갖고, 지금 시간은 이제 밤 11시네요. 자기 전에 컨텐츠 하나 찍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Hiding behind Trace. Steph 3. Gets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 또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 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 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일단 오늘 골든스테이트가 승리를 하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6위에 올랐습니다. 샬럿 호네츠를 119대 101로 잡아내면서 단독 서부 6위에 등극했고요. 지미 버틀러가 한 경기 만에 돌아왔습니다. 등 또 허리 쪽이 좋지 않아서 지난 필라델피아전에 참가하지 못했고 결국 그 경기를 패했었는데, 버틀러의 복귀와 더불어서 가볍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게리 페이튼 2세가 부상을 입었었죠. 그런데 라멜로 볼과 충돌을 했습니다. 볼과 충돌을 하면서 경기장을 떠났는데 코 부위에 상처가 났다고 해요. 하지만 GP2는 내일 열리는 뉴욕 닉스전에 또 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GP2가 워낙 또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GP2가 이 스테픈 커리와 함께 페어링이 됐을 때 워낙 또 그런 강점을 발휘하는 선수인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GP2가 가장 좋았을 때 그런 전성기 폼과 비슷했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뉴욕 닉스를 상대로 GP2가 출전을 한다면 지미 버틀러나 혹은 스테픈 커리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을 때 경기를 치렀었던 이 LA 레이커스, 클리퍼스를 꺾으면서 6연승과 함께 덴버 너게츠를 제치고 2위로 등극했습니다. 2위로. 원래는 서부 컨퍼런스 중하위권, 중위권 정도에 있었는데 돈치치를 데려오고 나서 덴버 너게츠를 제치고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위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2위가 되면 7번 시드, 그러니까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러야 되는 팀과 또 맞붙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또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커스가 썬더에게 충분히 강할 수도 있는 상성이지만 2년 연속 서부 1위를 그냥 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서부 컨퍼런스 2위에 대한 그런 욕심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분위기는 최고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상대가 바로 내일 열리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전인데, 지금 산불로 인해서 경기가 또 연기가 됐었고,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올스타 휴식기 이후에 후반기를 치렀었고, 또 그 탓에 아주 빡빡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돈치치가 완전히 팀에 녹아들고 있고요. 진짜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 레이커스 팬들은 니코 해리슨 단장에게 굉장히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 국내외에서 가장 큰 팬덤을 지닌 이 두 팀이 지금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위 싸움이 요동치고 있고, 과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레이커스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뉴욕 닉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를 직접 관전하러 갑니다. 저희 조코피TV 구독자분들과 함께. 그래서 제가 영상 말미에 내일 경기에 대한 5가지 예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당연히 승패도 프리뷰를 할 거니까요. 제가 그거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댈러스 매버릭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댈러스는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맞대결에서 완패로 물러났습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빠졌던 세크라멘토에게 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깝깝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카이리 어빙, 현재 이 댈러스에서 사실상
백코트 에이스이자 뭐 1옵션이자 또 싱글 볼 핸들러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물론 뭐 스펜서 디니디, 뭐 제이든 하디 있다고 하지만 어빙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자원들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멀티 볼 핸들러를 쓰는 팀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싱글 볼 핸들러인데 이 어빙이 오늘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참 불의의 부상이에요. 뭐 모든 부상이 왜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요나스 발렌슈나와 충돌로 무릎 염좌 증세로 코트를 떠났어요. 그래서 동료의 부축을 받고 라커룸으로 갔는데 과신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무릎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갑갑한 소식입니다. 이 댈러스는 부상 이슈가 너무 많죠. 드와이트 파웰이 돌아오긴 했지만 앤서니 데이비스, 데니얼 게포드, 데릭 라이블리 2세, 케일러 마틴, 빅맨 4명이 쓰러졌어요. 여기에다 만약에 싱글 볼 핸들러이자 또 훌륭한 백코트 에이스인 어빙이 빠진다? 이거는 뭐 엄청난 손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AD의 복귀가 뭐 서서히 임박해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싱글 볼 핸들러의 과부하가 노출되면서 저는 이런 부상에 대한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정말 불운한 부상도 있고 불가피한 그런 부상도 있긴 하지만 내가 많이 뛰었을 때, 내가 무리해서 뛰었을 때, 내가 심적인 압박감, 그 다음에 또 프레셔가 클 때 저는 부상에 대한 위험도가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부상이 불운하긴 하지만 또 루카 돈치치의 트레이드와도 빼놓을 수, 또 혹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댈러스의 성적은 32승 30패로 서부 10위입니다. 그리고 9위 세크라멘토 킹스와 승차가 한 경기로 벌어졌어요. 오늘 지면서. 자, 이대로라면 뭐 플레인 토너먼트 진출이 한 개고 또 플레인 토너먼트로 진출해봤자 2번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10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9위 팀의 홈, 그러니까 댈러스 입장에서 원정에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설령 앤서니 데이비스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카이리 어빙의 부상 정도가 지금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 선즈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미네소타 팀볼브즈를 맞아서 맥없이 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적은 28승 33패로 서부 컨퍼런스 11위가 됐고요. 10위 댈러스와 승차가 3경기 반입니다. 보통은 정규 시즌 때 3경기를 줄이려면 한 달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피닉스 입장에서는 풀 전력도 아니거니와 분위기도 좋지 않고 뭐 듀란트 부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나돌고 있죠. 이미 뭐 이 팀의 저는 봄 농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케빈 듀란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관중들 앞에서 진짜 쪽팔리는 경기를 했다. 전혀 우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지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네소타 팀볼브즈와 맞대결하기 전까지는 뭐 우리는 아직까지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에너지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본인의 생각이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5할 승률까지 이 시점 61경기를 치른 시점에 5할 승률 -5다?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지에서는 듀란트의 오프시즌 트레이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듀란트는 무조건 떠날 건데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일단 듀란트가 원하는 팀의 목록을 받아보겠죠. 그리고 나서 유망주 줄 수 있냐, 직전감 줄 수 있냐, 그 다음에 드래프트 에셋 줄 수 있냐, 자, 이렇게 딜을 맞출 텐데 듀란트도 이제 늙었습니다. 늙었다는 게 기량이 뭐 쇠퇴했다는 게 아니라 88년생이에요. 과거에 브루클린에서 피닉스 왔을 때만큼의 그런 에셋을 피닉스는 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닉스도 욕심을 줄일 필요가 있고 듀란트도 명확하게 본인이 가고 싶은 팀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듀란트를 트레이드 한다면 데빈 부커를 중심으로 피닉스가 로스터를 전면 재수정할 것이다. 뭐 이런 루머가 돌고 있어요. 뭐 감독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데놀즈 감독이 5년 계약 맺고 이제 1년째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또 잘라서 또 감독에게 또 새로운 감독에게 돈 주고 부데놀즈에게 돈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은 그대로 갈 것 같고 결국 듀란트를 내보내면서 데빈 부커를 중심으로 리툴링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승팀 배당 최신 업데이트판 한번 볼게요. 축소는 팍스 스포츠고요.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닙니다. 팍스 스포츠에서 매긴 건데 일단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네요. 그리고 2위가 보스턴 셀틱스, 3위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4위가 LA 레이커스, 5위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고 6위가 덴버 너게츠, 그리고 7위가 뉴욕 닉스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좀 수긍이 가세요? 저는 전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일단
썬더가 1위? 예, 저는 보스턴이 일단 1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쨌든 뭐 서부 연속 뭐 2년 연속 1위를 거의 확정했으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골든스테이트의 우승 가능성이 레이커스와 똑같다라는 것도 좀 너무 높지 않나. 예, 지금 시점에서 골든스테이트가 과연 덴버보다 더 높을까? 뉴욕보다는 높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것도 매체의 자유로운 생각이니까 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 같으면은 1위를 보스턴, 2위를 뭐 클리블랜드, 그 다음에 3위를 오클라호마 시티, 그리고 뭐 아래쪽 4위를 덴버 너게츠 뭐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골든스테이트는 이 목록에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팍스 스포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에게 동등하게 공동 4위 너무나 속보이는데요. 어쨌든 공동 4위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내일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망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MSG로 직관을 갑니다. 저도 MSG에서 경기 본 지는 14년, 15년이 돼서 처음 본 건 2005년이었는데 너무나 기대가 되거든요. 그냥 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내 최초로 미국 동부 NBA 직관 이벤트 출장 중인데 내일 경기에 대한 5가지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테픈 커리. 저는 내일 야투 40% 미만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스테픈 커리가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금처럼 뜨지 못했을 때 커리가 MSG를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50점 넘게. 그때 수많은 이들이 이제 스테픈 커리의 이름을 각인했죠. 그리고 또 스테픈 커리가 2009년 드래프트 1라운드 7순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1라운드 8순위가 뉴욕 닉스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뉴욕 닉스는 제발 커리 뽑아가지 말라 제발 했는데 워리어스가 내 바로 앞에서 채간 거지. 미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뉴욕 닉스가 조던 힐이라는 그냥 평범한 롤플레이어로 NBA의 커리어를 마감했던 선수를 지명합니다.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조던 힐. 저랑 이름도 비슷하죠. 딱히 못했어요. 내 앞에서 채간 선수가 이렇게 잘하니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슈퍼스타도 아니었던 커리가 2013년 25살 나이에 완전히 MSG를 박살내버리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긴 하지만 이제는 스테픈 커리가 나이도 들었고 폭발력도 줄었습니다. 여기에 커리는 지금 지쳐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신명나서 농구를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샬럿전 저는 쉬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뉴욕 닉스전을 빠질 수 없으니까. 일단 중계도 많이 되고 커리 자체가 MSG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샬럿전을 뛰었단 말이에요. 대승을 거뒀지만 저는 지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일 스테픈 커리는 야투 40% 미만. 예를 들어서 뭐 13개 던지면 한 5개 집어넣는, 19개 던져서 뭐 7개, 20개 던져서 7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내일 이 커리 이 티셔츠에다가 스테픈 커리 유니폼을 입고 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악담을 하는 건 아니고 저주를 퍼부는 거 아니고 지칠 시점이다. 그리고 뉴욕 닉스가 뭐 핫바리 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좋은 수비수가 많고 그래서 저는 물론 디펜시브 레이팅은 떨어지지만 스테픈 커리가 야투 40% 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버틀러가 저는 야투 13개 이상 시도한다고 봐요. 지미 버틀러가 최근 들어서 뭐 허리 등 쪽이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복귀에서도 샬럿 약체인데 야투를 많이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워리어스를 이적하고 나서 야투 시도 개수가 현재 11.3개입니다. 이 11.3개 야투 시도는 2년차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팀에 대한 적응, 또 뭐 동료에 대한 배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야투 시도 개수가 적은데 저는 내일 경기에서는 버틀러가 좀 뭐랄까 책임감, 그 다음에 적극성 이런 것들을 갖고 스테픈 커리나 혹은 나머지 선수들에게 가는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림 공략을 많이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책임감은 늘 가지고 있지만 내일 경기는 특히나 중요한 분기점이고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흐름상 내일 잡는다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버틀러가 평소에 비해서 야투를 많이 던질 거다. 예를 들어서 야투가 뭐 13개 이상이 아니라 한 10개지만 10개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자유투는 10개 이상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투 슈팅 파울을 얻으면 야투 시도로 기록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버틀러는 야투를 13개 이상 시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욕 이야기도 해야죠. 네, 뉴욕. 제가 뉴욕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조시 하트입니다. 그다음에 오지 아누노비도 좋아하는데요. 이 두 명 내일 40분 이상 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형 직전 경기에서도 40분 이상 뛰었잖아. 그게 아니라 내일 일단 카렌서니 타운스는 저는 결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유가 개인적인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타운스가 원래 문제가 됐던 슬개건염 무릎이면은 무리해서 나오고 싶어 하겠죠. 그 이유는 일단 선수들도 골든스테이트나 레이커스 전처럼 많은 주목을 받는 경기를 뛰고 싶어 해요. 그런데 타운스는 내일 경기에 지금 DTD 데이 투 데이 1일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그 사유가 개인적인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고 있고, 그리고 설령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누노비랑 조시아트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누노비의 출전 시간은 36.4분, 그 다음에 조시아트는 37.8분입니다. 그야말로 갈아마시고 있는데 내일은 미켈 브리지스가 아니라 하트와 아누노비가 저는 40분 이상 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퀸튼 포스트. 퀸튼 포스트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현재 씬 스틸러입니다. 2라운드에 지명이 돼서 용감하게 슛을 쏘고 스크린이나 수비가 좀 구리긴 하지만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빅 가운데 가장 슈팅을 잘 쏘는 선수잖아요. 뭐 케번 루니, 드레먼드 그린,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전부 다 비슈터들입니다. 난 슈터들이에요. 난. 그러니까 NON 아니다. 슈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포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저는 내일 경기에서 퀸튼 포스트는 퀸튼 포스트 이시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형 무슨 논거도 없이 그런 말장난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저는 심리, 약간 정성적인 면에서 제가 좀 접근을 해보려고. 제가 지금 뉴욕에 와서 그런지 약간 정량적인 거 좀 싫습니다. 일단 카렌서니 타운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덕 노비츠키와 더불어서 NBA 역사상 가장 훌륭한 슈팅 빅맨이라고 생각을 해요. 타운스, 노비츠키를 뛰어넘는 선수 없고, 그리고 노비츠키보다는 타운스가 사실 3점에 대한 볼륨, 3점에 대한 뭐 폭발력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운스가 거의 뭐 탑2라고 생각을 하는데, 퀸튼 포스트가 어떤 선수입니까? 타운스와는 당연히 결이 다르고 티어가 낮지만 걔도 결국에는 슈팅 빅맨이에요. 포스트가 지 이름과 다르게 포스트 플레이를 못해. 대신에 퍼리미터가 너무 좋죠. 픽앤롤 별로야. 대신 픽앤팝이 좋죠. 타운스를 저는 유야무야 의식할 거다. 형 타운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며. 상관없습니다. 카렌서니 타운스 자체를 내일은 의식하고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입성을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심적으로 무리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감히, 이건 제 예상이니까 예상을 하자면 내일 퀸튼 포스트는 그냥 나풀거리는 포스트잇이 되면서 주접을 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냥 악담이 아니라 타운스 사례를 제가 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버디 힐드 5득점 전후라고 봅니다. 형 악담 좀 그만해라. 아닙니다. 제가 찾아봤죠. 버디 힐드의 올 시즌은 시즌 첫 2달 정도를 제외하면 진짜 기복의 향연이었어요. 한 경기 잘하면 한 경기 못하고, 한 경기 캐치앤슛 잘하면 그 다음에 뭐 와이드 오픈 놓치고. 직전 경기 샬럿 호네츠와의 경기에서 버디 힐드가 폭발했습니다. 벤치에서 22점이니까 잘했죠. 그런데 최근 두 자리 득점을 했던 3경기 그 다음 게임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3점, 3점, 3점이에요. 지가 뭐 트레이 머피야? 3점, 3점, 3점입니다. 이럴 거면 이름을 트레이 힐드로 바꿔야지. 트레이가 3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요 경향성, 요 약간의 기복에 대한 경향성을 믿겠다. 왜냐하면 지난 경기 두 자리 했으니까. 3점, 3점, 3점인데 3점은 좀 야박하고, 내일 저는 버디 힐드가 최대 6점 혹은 최소 3, 4점 봅니다. 뉴욕 닉스의 뭐 수비,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가 뛰어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죠. 티보도 감독이 이끄는 팀치고는 수비가 좋진 않아요. 디펜시브 레이팅이 20이니까 중간 아래입니다. 하지만 내일 버디 힐드는 벽돌을 던질 것이다. 그래서 같이 직관을 간 32분 가운데 한 두세 분 정도는 아마도 영어로 된 욕을 버디 힐드에게 남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내일 제가 스테픈 커리 유니폼 입고 갈 거지만 뉴욕에 5에서 한 7점 차 승리, 투 포제션 전후의 승리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댓글은 이미 예상이 돼요. 현일이 형 너무 고맙다. 골수 진다고 해서 현일이 형 사랑해요. 뭐 뽀뽀 쪽, 키스 쪽. 내일 아마 저의 이런 예언 능력에 대해서 제가 최소 5개 중에 한 4개는 맞을 자신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께서 이 형이 괜히 20년 동안 NBA 해설을 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이 형이 1년 3개월 동안 조코피 TV 구독자분들 데리고 7번 미국 간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맞는다면
격려의 댓글을 제가 혹여나 틀린다면 많은 악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랑 미국 호텔방에서 같이 맥주 한잔 하시고 싶은 분들 아직까지 4월에 한 6자리가 남아있더라고요. 4월 8일에 출발해서 골든스테이트 휴스턴, 그 다음에 레이커스 샌안토니오, 그리고 오타니 김혜성 선수의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 경기까지 저희가 메이저리그 게임 포함해서 3경기를 보니까 7차 이번 시즌 마지막 직관 이벤트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조코피TV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 아니면 제 인스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자리 남았으니까 서둘러 주십시오. 자, 이상 뉴저지 한 호텔에서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고요. 내일 제 예상이 얼마나 맞을지 한번 재미로 또 지켜봐 주시죠. 여러분, 뉴욕에서도 사랑합니다.